네, 안녕하세요. 네, 제트팩 미디어 3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류기민이라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워크스페이스라는 닉네임으로 다양한 곳에서 지식을 공유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미디어 3라는 좀 약간 좀 흔치 않은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저는 이제 교육 스타트업에서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핵심 피처인 그 강의를 듣고 보고 하는 그것을 이제 구현하는 방법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올해 초 제트팩 미디어 3라는 새로운 미디어 라이브러리가 출시되었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엑소 플레이어라는 걸 사용했었는데 그것과 대비하여 많은 점들이 이제 개선이 되어 아주 쉽게 좋은 미디어 소비 경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앱에서 미디어를 다루고 계시다면 오늘 발표가 안드로이드 플랫폼과의 어떤 연결 그런 거를 좀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이제 알아가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그리고 미디어를 다루시지 않더라도 이런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앱에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것은 엑소 플레이어의 등장 배경, 그리고 미디어 3가 왜 탄생을 했는지, 어떤 점이 장점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드로이드 나이츠 2023 컨퍼런스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이 미디어 3라는 걸 적용해서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웨어OS, TV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좀 세대 차이를 가르는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 2000년대 중후반쯤에 좀 그 박지성 선수가 그 프리미어 리그에 이제 진출하면서, 그때 초딩 때였는데 되게 막 밤새서 막 새벽에 경기 보고 뭐 인터넷 카페 이런 데서 동영상 같은 것도 막 찾아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항상 마주하는 게 이 버퍼링 표시였는데요. 이때는 그 이런 스트리밍 같은 게 고려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파일을 단체 그냥 통째로 좀 서버가 이제 돌려주고 그거를 재생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오른쪽 클릭하고 막 미디어 다운로드도 바로 되고 1%라도 안 되면 이게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시기를 지나서 네, 2010년대 들어서 이제 모바일 시장이 열렸죠. 네, 모바일과 함께 또 성장한 것이 이제 스트리밍 수요입니다. 이건 2012년부터 14년까지 모바일 기기 출하량과 그리고 사용자 수의 증가인데요. 매년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스트리밍에 좀 유리한 그런 국제 표준이 이제 그 정립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국제 표준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엑소 플레이어라는 오픈 소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엑소 플레이어는 안드로이드를 위한 미디어 재생 라이브러리고요. 2014년 구글 I/O의 그 멀티미디어 익스피리언스를 다룬 세션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대시랑 스무스 스트리밍 같은 새로운 스트리밍 표준을 지원을 했고요. 특히 그 이전에 프레임워크 단에서 이제 뭐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새로 나올 그런 그 규격 같은 거를 이제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수정할수록 있도록 하여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엑소 플레이어가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재생을 위한 라이브러리부터 뭐 구글 캐스트, 미디어 세션과 같은 어떤 안드로이드 사용자 경험, 그리고 뭐 많이 쓰는 그 OKHTTP 같은 걸 사용하는 데이터 소스, 아니면 뭐 요새 이제 8K 같은 걸 재생하기 위한 AV1 코덱 등을 재생하기 위한 익스텐션 같은 것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네, 이 발표는 뭐 플레이어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렇게 설명은 안 하는데 이렇게 자세한 도큐먼트가 있어서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풀리 커스터마이즈 가능했습니다.
네, 저에게 엑소 플레이어란 되게 뭐 한 99%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1%가 문제였는데 이슈가 너무 많았습니다. 디바이스 스페시픽한 이슈가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주니어 시절 때 처음으로 그 번역기 돌려가면서 논의에 참여해본 오픈 소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진 아이디어도 한번 제안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난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도 달고 하면서 뭐 이 미디어를 이제 오프라인 다운로드하는 그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DRM이 걸린 컨텐츠를 재생할 때 생기던 버벅임,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었습니다.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그 작은 이슈라도 계속 잡고 문제를 해결해 주던 라이브러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던 중에 2021년 안드로이드 데브 서밋에서 갑자기 미디어 3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네, 미디어 3가 왜 이제 출시가 되었을까요? 그걸 간단한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일 이제 간단한 플레이어 구현이라고 하면 지금 발표 장표에 보시다시피 플레이어가 있고 UI가 있어서 UI는 플레이어의 스테이트를 그려주고 UI에서 어떤 뭐 재생 일시정지 버튼이라던가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어의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구현을 하는 가장 간단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좀 구현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라이브러리를 쓴다던가 하는 식으로.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네,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지금 이 앱이 뭔가 미디어를 재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걸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알려주려면 어떤 걸 구현해야 되냐면 바로 미디어 세션이라는 국제 표준이 또 있습니다. 네, 미디어 세션 구현을 하면 어떤 것들이 얻어지냐면, 네, 기본 미디어 시스템 알림의 어떤 그 커맨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저의 그 오래된 차인데 여기서의 그 다음 곡, 이전 곡, 일시정지 같은 그 이벤트도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이건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 갤럭시 버즈 같은 무선 이어폰을 터치했을 때 받아지는 이제 미디어 커맨드, 그리고 지금 이 차고 있는 이 워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세션을 구현을 하면 기본적인 미디어 컨트롤러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걸로 이제 뭐 재생을 멈춰줘 이런 보이스 커맨드도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기존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바로 미디어 API가 되게 다양한 게 존재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트팩 미디어, 혹은 이제 안에 보면 이제 미디어 컴팻이라는 꼭 구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또 저는 이거 안 써봤는데 미디어 2라는 게 있고 또 엑소 플레이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이 각자 목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미디어라는 걸 다루다 보니까 겹치는 구현도 되게 상당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엑소 플레이어와 미디어 2는 UI 부분이 겹쳤고요. 그리고 미디어 세션 부분이 겹쳤습니다. 네. 이렇듯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디어를 구현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야 하는지 쉽게 결정할 수 없고, 이 각 라이브러리들이 가진 한계와 호환성 때문에 서로를 연결해주는 추가적인 코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디어 3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3는 기존에 존재하던 라이브러리에서 UI 재생, 그리고 미디어 세션 같은 공통 기능들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각 라이브러리들의 구현을 다듬어 합쳤습니다, 하나로. 또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어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여 개발자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네, 그럼 예시로 한번 미디어 3가 주는 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포그라운드 재생입니다. 포그라운드일 때만 재생을 하는 앱을 생각해 보면 한 액티비티에 이제 미디어 세션과 플레이어, UI가 함께 있는 구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미디어 세션을 통해 아까 본 것 같은 미디어 키 이벤트들을 처리하고 PIP 모드 같은 것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둘이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왔고 그리고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커넥터가 필요하고 엑소플레이어에선 이런 걸 이제 미디어 세션 익스텐션으로 미디어 세션 커넥터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발표에서 본 내용인데 이런 뭔가 좀 불필요한 그 절차가 필요했던 것들 때문에 인기 앱의 50% 이상이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재생 상태를 동기화하는데 문제를 겪었었다고 합니다. 네, 요건 이제 미디어 세션 커넥터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그냥 수도 코드처럼 좀 축약해 본 건데요. 미디어 세션 커맨드가 도착을 하면 그 콜백을 이제 구현을 해서 플레이어에 이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이걸 미디어 세션으로 그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럼 이게 미디어 3로 와서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 커먼 모듈에 플레이어라는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플레이어는 이제 엑소 플레이어가 이 플레이어 인터페이스의 그 구현체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UI와 미디어 세션은 그 플레이어 인터페이스를 직접적으로 취함으로써 커넥터가 필요 없이 그 플레이어를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드로 보면 처음에 이제 플레이어를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미디어 세션을 만들 때 빌더에 바로 이렇게 플레이어를 직접적으로 넣어줄 수 있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UI의 플레이어도 별다른 커넥터 없이 플레이어를 직접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 재생입니다. 네, 백그라운드 재생을 구현을 하려면 안드로이드의 컴포넌트인 서비스와 액티비티를 이용하고 그 둘 사이를 연결해 줘야 하는데요. 이 엑소 플레이어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백그라운드 재생 어떻게 구현하지? 처음부터 이제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 구글이 제공하는 데모가 UAMP라는 유명한 데모가 있는데 그 유니버셜 안드로이드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이게 그 오디오만 다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영상을 이제 구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레퍼런스가 좀 없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인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백그라운드 재생을 예전에 구현을 했었는데 그때 좀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서 이 발표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 API대로 하면 그 서비스의 플레이어와 미디어 세션을 초기화를 하고 액티비티에 이제 미디어 컨트롤러와 UI가 있어서 미디어 세션과 미디어 컨트롤러가 서로 통신을 하고 그 재생 상태가 이제 동기화가 되는 그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플레이어와 UI는 엑소 플레이어 걸 가져다 쓰고 그리고 미디어 세션과 미디어 컨트롤러는 그 다른 라이브러리를 쓰다 보니까 호환이 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둘 사이 커넥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되게 실수를 하기 너무 좋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그 콜백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좀 잘못된 동작을 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미디어 3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엑소 플레이어가 플레이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미디어 세션이 그 플레이어 인스턴스를 취합니다. 액티비티에서는 미디어 컨트롤러가 플레이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그리고 미디어 세션과 미디어 컨트롤러가 서로 이제 통신하는 거를 요 미디어 3에서 제공을 해서 이 미디어 컨트롤러라는 이 플레이어 인스턴스를 UI에 붙여주는 것으로 네, 구현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코드인데요. 보시다시피 서비스에서는 플레이어와 미디어 세션을 아까 봤던 것처럼 초기화를 하고 플레이어 액티비티에서는 이때는 그 세션 토큰이란 것을 만들어서
그 자기가 이제 연결할 세션에 대한 그 정보를 이제 그 얻어오고, 그리고 비동기적으로 이 미디어 컨트롤러를 이제 얻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얻어와지면 그때 UI에 이 플레이어를 세트해 줌으로써 그 동작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3의 그 커먼 인터페이스인 그 플레이어를 통해서 되게 많은 부분이 간략화되었는데요. 미디어3는 뿐만 아니라 그 미디어 세션이나 그 자기가 가진 그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다른 앱에 노출시키는 부분도 좀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디어 브라우저 서비스라는 걸 구현을 해야 됐었는데요. 이거를 미디어3에서는 미디어 세션 서비스와 미디어 라이브러리 서비스라는 두 개의 서비스로 쪼갰습니다. 미디어 라이브러리 서비스는 미디어 세션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이제 앱에 자신의 앱이 가진 콘텐츠를 노출하고 싶다고 하면 미디어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겠죠. 미디어 세션을 다른 앱이나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알려준다는 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미디어 키 이벤트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따가 구체적인 예시를 보겠지만 그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그 노출을 이제 시켜줌으로써 내가 내 앱이 이제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재생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안드로이드 오토인데요.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하는 이제 차량에다가 그 폰을 연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뭐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잘 지원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통한 것입니다. 제 생각보다 지금 발표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미디어3가 등장한 배경, 그리고 미디어3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미디어3가 제공하는 이점 등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로 이거를 드로이드 나이츠 컨퍼런스 앱에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본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모바일 앱에만 간단하게 달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델에 이제 세션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디오 관련 정보를 그냥 간단하게 수정했고, 그리고 세션의 상세 정보를 담고 있는 세션 디테일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디오가 지원이 되면 그러니까 세션을 이제 공개를 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계셔서 그런 지원 유무에 따른 플레이어 진입점을 제공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미디어 재생을 이제 그 백그라운드 재생을 하면서 그 플레이어를 이제 실제로 이제 화면을 볼 수 있는 그 플레이어 스크린을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만든 게 그 코어 플레이백 모듈입니다. 코어 플레이백 모듈은 요 작업은 지금 그 뒤에 요 작업한 깃허브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구현만 추린 거니까 대충 이런 흐름으로 개발이 됐구나 그 보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자세한 건 이제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어 플레이백 모듈이 담고 있는 중요한 5가지는 먼저 재생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플레이백 스테이트 관련 클래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재생을 그 미디어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구현한 플레이백 서비스, 그리고 플레이어 인스턴스에 직접 액세스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플레이어를 제어할 수 있는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구현을 해줬습니다. 먼저 플레이백 스테이트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재생 중인 여부, 뭐 이전 뭐 미디어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 재생 위치, 뭐 재생 길이, 배속, 그리고 이 미디어의 그 영상의 비율, 뭐 이름, 그리고 아티스트, 그리고 이 썸네일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처에서 가져다 쓰기 위해서 그 플레이백 스테이트 매니저의 그 스테이트 플로우로 관리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플레이백 스테이트 리스너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
이건 플레이어의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의 상태가 바뀔 때 그 상태가 바뀌는 그 훅을 잡아서 그 플레이백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해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플레이백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플레이어에서 이제 현재 그 상태를 이제 긁어와서 그 플레이백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플레이어가 이제 초기화될 때 플레이어에다가 이제 리스너를 달아가지고 그 스테이트가 이제 그 앱에서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진짜 예전 API를 써보신 분들은 좀 그 되게 효용을 느끼실 부분 같은데 실제로 백그라운드 서비스 구현을 위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약해 놓은 건데 풀 코드도 그냥 이만해요. 그냥 저 미디어 라이브러리 서비스라는 걸 그 구현을 했는데 그 onGet 세션이라는 그 함수만 이제 구현을 해주면 이 플레이백 서비스의 구현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러인데 그 플레이어에 이제 직접적으로 어세스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에 이제 그 명령을 줄 것들을 이제 추려서 그것들을 위임을 해가지고 그 명령을 주게 했고요. 그렇게 코어 플레이백 모듈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레이어 화면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플레이어 뷰, 플레이어 스크린, 플레이어 뷰 모델입니다. 네, 플레이어 뷰는 뭐냐면 실제로 그 플레이어의 그 영상이 이제 렌더되는 거는 안드로이드 단의 텍스처 뷰와 서페이스 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컴포즈에서 쓰는 그 예제가 또 잘 없어요. 미디어 3에서도 아직 XML로 제공되는 그 UI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그 컴포즈로 짜봤고요. 그리고 그 플레이어 뷰를 이제 배경으로 깔아서 그 컨트롤러가 있는 플레이어 스크린 그리고 그 스크린과 이제 통신을 하는 플레이어 뷰 모델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플레이어 뷰 구현에는 플레이어와 서페이스 뷰를 사용했습니다. 최신 기술.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뷰라는 걸 이용해서 서페이스 뷰라는 걸 사용했고요. 컴포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포지션이 시작될 때 플레이어 인스턴스를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와 서페이스 뷰가 준비가 되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서페이스 뷰와 플레이어를 연결하고 그리고 이 컴포지션이 이제 끝나서 이 컴포저블을 이제 사용을 안 할 때 다시 이제 클리어를 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플레이어 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플레이어 스크린을 그리기 위해서는 또 UI 스테이트를 다뤄야겠죠. 저희는 간단하게 일시정지 버튼, 뭐 다음 세션, 이전 세션,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식바, 탐색바를 이제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제 취해봤고요. 그래서 플레이어 뷰 모델에서는 아까 만들어뒀던 코어에 플레이백 스테이트 매니저를 받아서 그 UI 스테이트로 이제 그 복사를 해오는 그런 로직을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플레이어의 상태가 바뀌면 플레이백 스테이트 매니저 안에 저장되는 플레이백 스테이트가 계속 바뀌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UI 스테이트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플레이어 스크린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즈 플레잉 가지고 요 재생 버튼을 뭐 일시정지 버튼 아이콘을 보여줄 거냐 이렇게 토글 버튼 만들 수 있겠고 이전 곡이 있냐 다음 곡이 있냐 그리고 현재 위치 그리고 이 영상의 전체 길이 이런 것도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속 구현은 아직 안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려지는 영상의 그 비율을 가지고서 그 플레이어 뷰의 비율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구현해둔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그 주입을 받아서
그 알맞은 이제 함수를 이제 만들어서 플레이어 컨트롤러와 UI를 이제 뷰 모델을 통해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클릭하면 재생 중이면 일시정지하고 일시정지하고 일시정지 중이면 재생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앱에서의 구현이 끝났고요. 여기까지 이제 구현을 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장점들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플레이어 알림이 제공이 되고요. 왼쪽은 이제 그 미디어 안드로이드 미디어 알림이고 오른쪽은 이제 잠금 화면에서의 그 컨트롤러입니다. 저는 이제 저렇게 막 물결 치는 게 유튜브라서 유튜브에서 따로 만들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미디어 세션만 구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여러분의 앱의 컨트롤러를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미디어 키 이벤트도 미디어 키 이벤트 처리도 이제 잘 되고요. 그리고 웨어OS와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그 연결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기본 미디어 컨트롤러가 제공이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차 타면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럴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 라이브러리 서비스의 그 장점 중 하나를 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그 미디어 브라우저 서비스를 저 한 줄을 추가하면 휴대폰을 그 열지 않아도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상에서 앱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앱에서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콘텐츠 라이브러리 트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이거를 안드로이드 오토의 시스템 UI가 알아서 잘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재생하고 싶은 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별도의 컨트롤러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UI를 잘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아가서 저는 이제 코어 플레이백 모듈을 재활용해서 웨어OS와 TV 앱, 오토모티브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앱 핵심적인 부분이 그 그 영상을 재생하는 거여서 이 세 가지 앱 모두 합쳐서 한 반나절 만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지금 저 모듈 그래프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세션 리스트랑 플레이어를 웨어용으로 다시 만들고 그냥 그 코어 플레이백을 연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잘 작동을 하는 웨어OS 앱을 만들 수 있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TV 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션 목록을 보여주는 UI와 그 미디어 3 세션 리스트 화면을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플레이어 피처는 만들어놨던 걸 이제 재활용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어서. 그리고 미디어 세션을 구현을 하니까 나우 플레잉이라는 이 TV만의 그 피처가 또 자연스럽게 제공이 돼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오토모티브가 그 폴스타에 들어간 그냥 차량용 OS인데 여기는 액티비티를 선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코어 플레이백 모듈만 추가해서 앱 모듈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그 미디어 앱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안드로이드 오토랑 좀 다른데 그 시스템 UI로 이렇게 미디어 앱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요약입니다. 지금 발표 때 잘 보셨다시피 미디어 3 라이브러리는 기존 라이브러리를 모두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위해 만약에 미디어를 다루신다면 최소한 미디어 세션 구현 정도는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세션 서비스, 미디어 라이브러리 서비스 구현을 통해 백그라운드 재생, 기본 알림, 그리고 미디어 라이브러리 제공 같은 걸 쉽게 할 수 있었고, 또 이런 미디어 구현을 한 코어 플레이백 같은 재활용 가능한 모듈로 구현을 해서 웨어OS, TV, 오토에서의 미디어 앱을 정말 쉽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직 문서랑 프로젝트 템플릿에는 그 미디어 3 관련해서 반영이 된 것들도 있고 반영이 안 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 3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 옛날 문서와 새로운 문서를 조금 섞어서 봐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려면 그 서비스가 이제 미디어 브라우저 서비스 컴팻이라는 걸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문서에서 이제 이 미디어 라이브러리 서비스는 레거시 미디어 API를 호환된다고 하니까 그 가이드를 따라서 그 호환되게 레거시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웨어OS나 오토모티브 그 뉴 프로젝트 템플릿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 보면 아직 여전히 레거시 API가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제가 이 발표 준비를 할 때 참고했던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 발표 자료는 여기 행사 주최를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류기민이었습니다.